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이번 주에는 영화나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미장센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촬영, 지금은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촬영할 때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그 영화 언어를 살펴보다 보니까 미장센은 조금 회화적 측면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촬영하고 편집은 좀 영화 화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영화 화면을 보려다 보니까 조금 그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막 그 파일을 찾아서 보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기 바래요. 예, 그러면 편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의 정의는 이제 한마디로 쇼트와 쇼트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관계 맺을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5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째, 자, 한 쇼트와 다음 쇼트를 서로 어떻게 연결해서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우리가 편집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고전적 편집과 대안적 편집으로. 고전적 편집은 헐리우드에서 수립된 편집으로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또 대부분의 일반적 영화가 쓰고 있는 편집 양식이죠. 아마 여러분이 영화과에 와서 지금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배우는 편집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대부분 영화 쓰는 편집 양식인데 그 편집의 핵심적 특징이 연속 편집이에요. 즉 편집의 컨티뉴어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 편집을 해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정의고요. 두 번째는 쇼트들을 연결시키는데 때로는 조화시키거나 때로는 병치, 이렇게 서로 나란히 연결시킴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화가 서사 영화잖아요. 대부분 실험 영화를 제외하고는 어떤 의미와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는 관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즉 A 쇼트와 B 쇼트가 있는데 그 A와 B가 만들어지면 연결됨으로써 A와 B에 담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만 있지 않았던 새로운 C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거기도 하죠.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보자면 컷과 컷, 씬과 씬들이 결합되고 또 영화의 주된 2가지 구성 요소인 이미지와 또 사운드를 결합시켜내는 거기도 하죠. 이런 말도 있어요. 영화에서 물론 서사 영화에서 중심은 스토리죠. 그리고 사운드는 이 스토리, 서사에 복무하는, 즉 그 종속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쭉 이어지면서 서사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사운드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떻든 편집을 통해서 이 2가지를 결합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필름에 보면은 옛날 전통적 필름에 보면은 아날로그 필름 그 이미지 트랙이 있고 그 옆에 사운드 트랙이 붙어 있기도 했었죠. 또 네 번째 정의는, 자, 우리가 현장에서는 한 씬을 여러 번의 테이크로 가잖아요. 그죠? 원 테이크, 투 테이크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테이크로 가는데 그 모든 테이크를 편집 과정에 다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편집 과정에서는 즉 네 번째 정의, 즉 현장에서 다 찍긴 찍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테이크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불필요한 테이크들, 즉 불필요한 시공간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 편집은 물론 영화에서 모든 영화 언어는 다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빠져도 영화는 완성될 수 없으니까. 근데 편집은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화를 찍어야만 물론 영화가 만들어지지만 찍은 영화만 갖고도 영화는 절대 완성되지 않잖아요. 편집한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영화는 완성되는데, 편집은 영화의 문법이나 구문론, 신탁스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언어에 문법이 있어야만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문법을 통해 문장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 가능하잖아요. 그죠? 한글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가 있고 뭐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카타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글이 되게 과학적이고 뛰어난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영화에 A, B, C, D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게 특정한 문법, 즉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서로 결합돼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가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언어가 돼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화의 그런 역할, 언어를 만들어내는 원리, 문법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편집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언어의 기본적 베이스, 가장 근본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편집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편집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편집은 영화의 제작에 3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있잖아요. 그죠? 프리프로덕션은 우리가 흔히 영화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영화를 주로 촬영하는 그 과정의 전 단계까지. 그래서 영화를 찍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그죠? 영화를 기획해서 돈을 모으고 시나리오를 쓰고 또 캐스팅을 하고 스태프들을 모으고 로케이션 헌팅을 하고 그래서 자 레드 액션을 해서 영화를 촬영하기 직전까지 촬영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드디어 영화를 찍어요. 사실 촬영 과정은 영화 전체 제작 과정에서 상당히 짧은 기간이에요. 짧으면 며칠, 길어야 몇 달. 영화 전체 제작 과정은 사실 1년이나 2년, 심지어는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제작 과정은 며칠이나 몇 달로 짧은 편이에요. 프리프로덕션이 길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한 6개월에서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포스트 프로덕션의 핵심이 사실은 편집이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든지 사운드 믹싱을 한다든지 뭐 이런 DI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고 물론 그렇게 완성된 뒤에도 뭐 영화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후반 작업의 일부죠. 일단 후반 작업의 핵심은 촬영하고 녹음된 소스를 편집실에 보내서 거기서 편집을 하고 또 녹음실에서 보내서 후시 녹음을 한다든지 효과음을 넣고 또 음악을 선곡해서 넣고 또 음악을 작곡해서 또 넣기도 하고 하는 작업을 주로 하죠. 그래서 편집은 주로 시나리오와 콘티를 보고서 그 순서에 따라서 컷과 씬을 이어붙이고 그래서 최종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 구체적 순서를 본다면 자 제일 먼저 크게 3단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불필요한 시공간 즉 불필요한 테이크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먼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좀 러프하게 먼저 이어붙이는 거예요. 대강. 응? 자 사용 가능한 오케이 컷 아까 불필요한 테이크들을 빼고 쓸 거를 먼저 건져가지고 오케이 컷 중심으로 컷, 씬, 시퀀스 순서에 따라서 대강 얼기설기 이어붙이는 초벌 편집을 먼저 하죠. 러프컷. 아마 여러분들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다듬는 거죠. 감정의 흐름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각각의 커트의 시간, 흐름. 솔직히 편집을 할 때 진짜 0.5초, 0.3초 어떤 스피디한, 빠른 추격신을 어디서 자르느냐. 또 인물의 클로즈업, 그 미묘한 표정을 0.5초 보여주느냐 1초 보여주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게 바로 편집의 감각이겠죠. 그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서 자를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공간적 연속성이 잘 유지되도록 두 가지죠. 시공간적 연속성과 감정의 흐름 두 가지에 따라서 그 잘 시간을 맞춰서 어디서 적절하게 자르고 또 어느 장면과 어느 장면을 잘 이어붙여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마무리해야 되고 물론 여기에는 사운드 어떤 음향 효과라든지 또 음악의 흐름하고 잘 맞게 또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편집 즉 파이널 컷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편집이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살펴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영화의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영화사 처음에 시작될 때는 편집 개념이 없었죠. 왜? 그냥 하나의 씬이 한 편의 영화였으니까요. 그냥 카메라를 켜서 쭉 찍고 끄면 그게 하나의 영화였어요. 즉 편집의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짧았죠. 몇 초에서 길어야 한 몇 분. 편집 개념이 없었는데 영화가 점점 길어졌어요. 길다 보면 그렇게 한 씬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편집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루미에르 형제의 최초의 영화
이게 바로 영화사의 시작이 됐겠죠. 이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사의 시작을 알린 영화는 당연히 하인쇼트가 한 편의 영화였죠. 영화의 길이는 49초밖에 안 됐어요. 1분이 안 됐죠. 그러니까 편집의 개념이 필요 없었죠. 잠깐 볼까요? 열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는 그냥 그게 한 편의 영화였던 거죠. 아마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영화사 시간, 영화사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아마 그 기차 플랫폼에 세워놓고 쭉 기차가 들어오는 걸 찍었을 거고 사람들이 내리고 흩어지면 한 편의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영화였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조르주 멜리에스는 조금 한 단계 나아가는데 이제 편집 개념이 생기고 특히 중요했던 건 멜리에스의 직업은 마술사였기 때문에 영화의 편집을 거의 마술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즉 여기 보면 편집을 통해서 영화적 트릭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 사라진다든지 뭐 버섯이 쭉 자란다든지 이런 식의 마치 마술사가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보이는 것처럼 편집을 통해서 눈속임수, 트릭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달세계 여행은 영화 사상 최초의 SF 영화이자 최초로 특수효과를 쓴 영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을, 그 트릭을 쓰는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달에 도착한 과학자들이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탐험에 나서는데, 자 보세요. 우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버섯으로 바뀌고 버섯이 쭉 자라죠. 이제 자아낸 거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달에 외계인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화사 초청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나아가요. 역시 미국이죠. 편집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편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속 편집이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수립한 게 미국인데, 그 다음 단계로 미국에서는 에디인 포터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기 본 것처럼 최초로 꿈을 꾸는 장면과 같은 편집을 보여준다든지 교차 편집이란 걸 보여줘요. 자,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방수인데 꿈을 꾸는 장면을 이렇게 하늘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영화 사상 최초로 꿈 장면이 나온 걸 거예요. 진짜 특이하죠. 한마디로 그 인물의 주관성,
인물이 꾸는 꿈 또는 환상 이런 거를 이제 영화에서 보여줄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가면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불이 난 실내의 모습과 이 불을 끄고자 노력하는 소방수의 모습들, 즉 동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실내와 실내의 모습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 거죠. 크로스커팅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영화 사상 최초로 시도한 거죠. 다음에 또 같은 에드윈 포터인데 이 에드윈 포터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의 역시 평행점 제시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미국인 소방서의 생활도 불나는 장면을 통해서 불난 장면도 물론 조금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긴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대열차 강도란 영화에서는 이 강도들이 말 타고 도망가고 숲에 모여서 그 훔친 것들을 막 나누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또 말을 타고 이 강도들을 쫓아가요. 이 양쪽을 또 교차 편집을 통해서 극적 서스펜스 그리고 절정을 향해 치닫는 편집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소방서의 생활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조금 더 그 심리적인 쫄깃함 이런 거를 자아내는 극적 편집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충전하고 있다가 강도들이 열차를 탈취해서 뭐 현금을 다 훔쳐서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쫓아와서 일부 강도들은 소탕이 되고 일부 강도는 숲으로 도망가서 훔친 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강도들하고 일전을 벌인다 이런 내용이죠. 일부 강도는 모르고 이제 숲속에서 훔친 거를 이제 나누고 있다가 이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 거죠. 모른 채로 훔친 그 돈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뒤에서 이 강도들을 덮친다. 뭐 이런 거. 지금 봐서는 사실은 되게 좀 엉성한, 좀 어리숙한 편집인데 이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나 극적인 편집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또 영화사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장면이 이 뒤에 나와요. 마지막에 이거죠. 이렇게 과감하게 주인공이
주인공이 저렇게 카메라를 딱 쳐다보면서 총을 쏘는 장면으로 끝나는 아주 대범한 그 그런 장면으로 끝난다고 해서 그 영화사에 많이 언급이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했듯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편집의 가장 핵심적 특징이 뭐예요? 연속 편집과 비가시 편집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수립한 게 바로 미국의 D.W. 그리피스라는 미국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는 세계 영화의 특히 편집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바로 그리피스에 이르러서 편집을 통한 영화적 이야기 완성. 다른 말로 하면 편집을 통해서 영화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표현하는 방식을 거의 발견하고 수립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극적으로 이제 클라이막스, 영화를 점점 끌고 가다가 고조시켜서 이제 팡 터트리는, 클라이막스 터트리는 거, 또 시간을 압축하고 서로 다른 시간을 묶어내는 거, 이런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편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화적 시간들을 묶어내고 펼쳐내고 고조시키고 하는 이런 한마디로 영화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어, 막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피스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촬영한 쇼트들을 흔적 없이 결합시키는, 한마디로 비가시 편집이죠. 흔적 없이 결합시키니까. 즉 편집을 했는데 편집 행위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전혀 못 느끼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비가시 편집. 그리고 시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연속 편집 두 가지를 바로 확립시켜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감독과 많은 스태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화를 찍고 편집하고 만드는데, 그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과정에 느껴진다면 몰입에 방해가 될 거예요. 아, 여기서 편집을 했고, 아, 저 장면 이렇게 촬영을 했고, 이게 다 느껴진다면 감상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고 그냥 영화를 우리가 현실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현실로 느끼면서 빠져들 때 우리의 그런 최대한의 감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촬영의 흔적, 편집의 흔적을 최대한 감춰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비가시화될 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수 있고, 즉 가짜 현실을 진짜로 믿으면서 그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가시 편집, 연속 편집의 효과죠. 국가의 탄생은 그냥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에드윈 포터의 그 뭐야, 미국인 소방서의 삶을 볼 때 불이 난 현실을 안에서 보여주고 밖에서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탄생은 그보다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이 영화가 또 엄청 대작 긴 영화인데요. 남북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영화 마지막에 가면 그 흑인들이, 백인 한 가족이 조그만 집에 갇혀 있고 그 집을 막 뚫고 들어가려고 흑인들이 막 백인 가족을 몰살하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고립된 백인 가족을 구하려고 그 KKK단이 그 가면을 쓰고 막 말을 타고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흑인들을 막 쫓아내고 백인 가족을 구출해내요. 그럴 때 그 백인 가족이 집안에 갇혀서 흑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막 살아남으려고 막 그 막는 장면과, 그 백인 가족을 구하려고 KK단이 막 쫓아가는 장면을 교차 편집하면서 막 고조시키거든, 감정을. 그래서 막 빨리 달려가서 그 백인 가족을 구해야 되는데 하면서 백인 가족이 막 절체절명의 위기, 흑인들이 막 뚫고 들어올 것 같은. 사실 이 영화는 영화적으로는 위대하고 영화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사실 KKK단이 극도의 인종차별주의 집단이잖아요. 흑인들을 막 암살하기도 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했던 그 KK단을 되게 영웅적으로 그렸다 해서 엄청 인종차별주의로 비판받았던 영화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그 살해당할 위협에 처한 백인 가족과 그 백인 가족을 구하러 가는 KK단을 교차 편집해서 막 그 엄청 그 뭐라 해야 되나, 아주 스릴 넘치게 교차 편집을 보여줬다는 장면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또 편집의 역사에서 그 기초를 낳았던 게 그리피스의 역할이라면, 한 단계 확 비약시킨 게 러시아 몽따주 이론이에요.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데, 영화를 바로 매체로 해서 인민들을, 즉 민중들을 혁명의 대의에, 그 물결에 이끌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편집, 즉 몽따주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편집에 대한 이론을 고도로 발전시켰고, 거기에 몇몇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쿨레쇼프였어요. 쿨레쇼프는 여기 나온 것처럼
클래시 오브 이펙트 또는 클래시 오브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영화에서 의미라는 게 바로 쇼트와 쇼트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걸 먼저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건 유튜브에 클래시 오브 이펙트라고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짧은 화면인데 보신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느리네요. 화면이 커지는 게 왜 안 나오죠? 자, 남자 얼굴이 나왔고 관에든 어린아이의 시체. 아까 스프도 나오지 않았나? 응, 스프가 나왔고 스프, 여자의 시체, 그 다음에 근데 왜 안 나오죠? 응? 왜 안 나올까요? 응, 아주 간단한 건데 남자의 표정이 나오죠. 그냥 무표정이야. 그 똑같아. 그 다음에 스프에 담긴, 그러니까 접시에 담긴 스프, 관에 들어간 어린 여자의 시체, 그다음에 소파에 놓여 있는 섹시한 여자인데 다른 세 개의 쇼트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똑같은 남자 표정이 나오는데 뒤에 어떤 쇼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남자의 앞에 나왔던 표정이 다르게 읽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즉 같은 쇼트가 뒤에 어떤 쇼트와 맞냐에 따라서 그 같은 쇼트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즉 편집에 따라서 같은 쇼트가 다른 의미가 발생하더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 몽따주는 편집을 통해서 의미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입각해서 그 편집을 고도로 발전시킨 거예요. 지가베르토프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런 편집 효과를 미학적으로 실험한 사람이라면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에이젠슈타인은 이거를 바로 극영화에서 가장 뛰어나게 보여준 사람이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러시아 몽따주는 아까 할리우드에 수립된 연속 편집이나 비가시 편집은 무조건 매끄럽게 편집을, 즉 눈에 안 띄고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편집을 해서 시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편집 행위가 눈에 안 띄게 하는 거라면 좀 반대였어요. 오히려 격렬한 여기 나온 것처럼 충돌이나 대립 이런 것 속에서 오히려 그 편집이 더 격렬한 의미를 발생시키고 또 관객을 원하는 심리적인 그 효과, 예를 들면 분노라든지.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빨리 안정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귀족 계급이나 지주 계급들이 여전히 반발하면서 계속 전쟁보다는 여기저기서 반혁명을 일으키면서 계속 3년 쪽 동안 전쟁 비슷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계속 싸우고 그 짓눌러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선동, 전투를 벌여야 됐기 때문에 어, 그 민중들한테 계속 과거의 그 황제 짜르 시대가 얼마나 억압적이고 부당했나를 알리고 그 과거의 지배 세력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계속 사람들을 선동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또는 새로운 이념을 주입시키고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하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또 원하는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몽따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 편집의 원리를 활용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쇼트의 축적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나열이나 마치 연속 편집이나 비가시 편집에서 했던 것처럼 유연한 또 매끄러운 연결이 아니라 이미지 간의 유사성과 차이나 이미지의 크기와 움직임의 충돌 이런 데서 오히려 원하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에이젠슈타인의 작품이 특히 대표적으로 그런 그 몽따주 이론을 영화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 전환 포테킨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은 오데사 시퀀스 거죠. 그거만 잠깐 보고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데사 시퀀스 전체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는 안 보고 짧게 지금 2분 정도만 볼 건데요. 여기를 보면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그 에이전시의 몽타주이로는 이미지의 크기, 뭐 또는 뭐 대조, 충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지금 이 계단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평선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움직임은 수직적이에요. 그러면 수평선과 수직선의 충돌, 또 여기 보면 사람들은 막 무질서하게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서서 항구로 들어오는 포텐키노를 환영하는데, 뒤에서 짜르의 군대가 이 환영하는 군중들을 무차하는 학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서 평화롭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뒤에서 갑자기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한테 공포를 느끼고 막 도망가는데, 이 군대들의, 여기는 좀 잘 안 나오는데 군대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줄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군대들의 움직임은 질서정연하다면 민중들의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움직임은 무질서해. 그럼 질서와 무질서 라든지, 또 어떤 때는 텅 빈 화면, 어떤 때는 꽉 찬 화면, 그럼 볼륨감에 있어 차이죠. 뭐라든지, 또는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 그러면 그 각도의 충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요소들을, 또는 어떤 땐 밝은 화면, 어두운 화면 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그 충돌을 이용해서 에덴스는 이 전반적인 화면이, 이 시퀀스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격렬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요 장면은 우리가 지금 이 2분짜리 화면은 한 10분 정도 되는 그 화면을 한 2분 정도로 그러니까 압축을 한 거네요. 압축을 한 거고, 그래서 좀 다는 볼 수 없는데, 마지막에 나온 거는 그 유명한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서 있다가 배에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유모차가 굴러 떨어질까 말까 하다 결국은 그 계단으로 막 굴러 떨어지는 그 장면까지를 보여주고, 나중에 유모차가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그 시퀀스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편집의 역사는 이렇게 한 샷으로 한 그냥 편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고도로 발전되는 러시아의 몽타주 이론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한 30년, 40년 정도까지 30년 정도 되겠네요. 발전해 왔고요. 이제 2교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편집의 다양한 요소와 측면들, 그리고 대안 편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